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상담해드리고 있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죠. 네, 점점 이제 고령화가 또 가속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 바로 연금 아니겠습니까? 연금.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준비라든가 공적임금 제도가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각자 도생,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노후에 좀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젊을 때부터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연금 준비하실 때 궁금하죠? 사실 뭐 연금이라는 것이 그냥 돈만 내고 나중에 주면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겠지만, 연금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잘 활용할수록 결국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송, 대한민국에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71회, 뭐 다른 방송 이런 거 포함하면 거의 200회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공식 횟수로만 171회, 3년, 4년째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명절이 되나 뭐 휴일이 되나 관계없이 쉬지 않고 연금에 대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댓글로 인사해 주시고, 좋아요 시작하시는 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구독, 당연히 구독은 기본이죠. 연금박사를 구독하면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전도해 주셔서 연금박사 라이브 이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대한민국엔 돈이 돌지 않아서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해서 평생 안정적인 연금 받아서 잘 써주신다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도 행복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자산, 가장 건강한 자산,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사회를 사시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연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뒤늦게 깨닫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일찍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우리 요즘 보니까 이슈가 많죠.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연금 펀드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그 해외 미국의 ETF를 사셨던 분들, 그렇죠? 네,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사실 세금을 그죠? 그 전까지는 국가가 다 환불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세금 띄고 들어오는 건데, 그 세금을 띈 거를 국가가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환불을 해서 재입금시켜 주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만 띄겠다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세금 그대로 세후로 받게 된더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또 토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또 연금 계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게 제도가 혼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중과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거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세금 발생하는 거, 세금을 내야 되긴 내야 된다. 안 낼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절세 전략도 잘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궁금증 물어주시면 또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쉬지 않고 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카님 가장 먼저 1등으로 인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희님 반갑습니다. 돈방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항상 이렇게 매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님도 반갑습니다. 처음처럼님 반갑습니다. 러블리 혼행님 감사합니다. 항상. 양명수님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정정수님 반갑습니다. 네, 김윤양님
안녕하세요.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행복하시길, 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님 반갑습니다. 네, 한상삼님 반갑습니다. 자, 정정수님 연금 주식이 필요하죠? 네.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15번 구독, 좋아요 번호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구독, 좋아요 번호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제 방만 보다가 본방 처음입니다. 그쵸, 오늘 또 생방 그대로 들어오셨는데 라이브 잘 들으시면서 질문해 주시고요. 뭐 이 방송 못 보신 분들도 라이브 방송 보시면 또 많이 공부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연금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놓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연금 박사 라이브 보시면 뭐 저도 사실 뭐 모든 게 다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연금 뭐 박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해가고 같이 질문하면서 서로 배우고 익혀가는 것, 학습해가는 과정, 배우고 익힌다, 학습,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더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더 도움 많이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나라 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연금을 올바로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티홍님 반갑습니다. 스카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연속 3주째 본방 사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와 IRP 계좌 합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은 방송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에서 연금저축 600에 IRP 300 넣는 것을 주로 추천하더라고요. 이런 비율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박사님이시라면 어떤 비율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우리 스카리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 계좌,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한 거의 30-40년 된 그런 오래된 상품 제도고요. 거기다가 이제 2000년도 후반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때 IRP라는 게 생겨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이 갖고 있던 기능과 IRP 기능이 서로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요 두 개 합쳐서 1,500이 아니라 연금저축 있으신 분들은 600에다가 추가로 300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없으신 분들은 IRP만 있으면 IRP 내에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납입액 9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곱하기 환급하는 세율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가 900만원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IRP 900 통장에다가 900만원 한 번에 할 것이냐, 연금저축 600, 그 다음에 IRP 300을 할 것이냐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금박사의 답은 그냥 IRP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자, 일단 연금저축의 장점이 뭐냐? IRP에 비해서 연금저축의 장점은 연금저축은 일단 연금저축 내에서 6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지만 600만원 전체를 주식형 자산에,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또 하나 연금저축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간에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있는 금액을 뺐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계좌도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 증권사에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하죠. 자, 반면에 IRP 계좌는 안전자산이 30%를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1,000만원 든다 하더라도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건 700까지밖에 안 되고 300만원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55세 이전까지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출하고 싶으면 계좌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쵸? 네.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IRP 같은 경우에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내가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 증권에 가가지고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IRP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 하시고 거기서 공격적인 투자도 하고 중간에 인출에 쓰기도 하고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IRP는 그래서 추가로 300만원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연금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연금은 안정적인 자산을 평생 준비해 가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저축계좌에서 우리가 100%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수익이 잘 나겠습니까? 오히려 변동성만 커집니다. 아주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들, 도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하십시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 비중 70%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 IRP에 비해서 좋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연금저축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데 인출하는 게 좋다? 아니죠. 인출하면 그 연금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무슨 일부 한도내에서만 인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중에 빼고 빼다 보면 결국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연금이라는 건 IRP의 가장 큰 장점, 55세까지 뺄 수 없다. 뺄 수 없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금을 오래 공부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연금은 뺄 수 없는 게 최고예요. 못 빼게 하는 거예요. 못 빼게. 빼면 그냥 죽도록 패면서 못 빼게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연금이죠. 우리나라에 절대 뺄 수 없는 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있지, 뺄 수 있는 연금들은 노후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결국은 IRP에 있는 55세까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이게 연금저축에 있는 자유인출 기능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는 건강하게 키우려면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근데 애가 야채는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는 사탕 좋아하니까 당장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 사탕 줘야죠. 초콜릿 줘야죠. 그럼 애는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탕, 초콜릿, 막 자기 먹고 싶은 데 다 먹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애한테 좋은 겁니까? 나중에 걔는 이빨 썩고 건강 망가지고 애가 나중에 병신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애는 그게 나쁜지 좋은지 모르잖아.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 얘야, 너는 지금 사탕, 초콜릿이 좋아하지만 넌 건강하려면 야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영양식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 걔가 그때 모르지만 건강하게 먹어서 건강하게 클 거 아닙니까? 애들 잘 모르는데 애들한테 사탕 달라고 해가지고 사탕, 초콜릿 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당장은 애가 좋아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초콜릿, 사탕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애가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빨 썩고 건강 망가지고 하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그때 누가 초콜릿 달래? 그때 누가 사탕 주래? 엄마가 그렇게 줘가지고 애 다 망쳤잖아, 지금. 이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연금 마찬가지.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유익해 보이는 그 기능, 약이 아니라 독이다. 아시겠죠? 연금은 절대 뺄 수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평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연금이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아이고, 네, 힘듭니다. 네. 자, 조동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금 지식 감사합니다. 별님, 했던 말을 비슷하게 매일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교훈됩니다. 아, 우리 별님 너무 전국을 찌르시네. 네. 돌려 얘기하지만, 그쵸.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 그래. 목사님도 교회 가면 맨날 이제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어라, 다 착하게 다 그 얘기지. 근데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새롭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다님 감사합니다. 라일락님 반갑습니다. 마스고님 반갑습니다.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김길동님 반갑습니다. 신데렐라님 안녕하세요. 72년생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55만 5,300원 최고 구간 납입 중이시네요. 보험 종신형 2016년 3월 가입 55세부터 월 150만원 수령 예정. 우리은행 방카슈랑스 동부생명 코드 56번. 네, 2016년 3월 가입 10년 나 20년 만기. 어우, 많이 하셨네. 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그 다음, 이게 끊겼어. 어떡하지?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P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덕사님, IASA 계좌 종합과세자 연장 가능합니까? 이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확정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별님, 박사님 천재? 네, 박사님 천재. 머리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IQ는 좋다고. 제가 멘사 회원이고요. IQ는 160입니다. 160. 그쵸, 네. 근데, IQ 160인데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서 그러면 잘 사냐? 그런 건 아니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아니더라. 알겠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한다고 돈 벌면 공부 열심히 하겠는데 보니까 세상에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더 부자더라고. 네,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될 공부는 따로 있구나. 의대, 법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얘가 부자가 되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머리는 좋으나 그 머리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쓰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자, 황수님 반갑습니다. 리블루커님 종신연금 추천해주세요. 종신연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종신연금 최저보증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 추천드리고 있고요. 요 구체적인 상담, 문의 이런 것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도 있고 저희 센터 전화번호 연금박사 상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연금 종합 상담센터.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전부 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 상담 전문가들이 20명 있습니다. 20명, 20명 전문가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블루코너님 검색해보니까 종신연금보험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검색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박사 라이브 보시고 또 연금박사 구독하시고 저희 상담센터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상품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라텔님 안녕하세요. IRP에서 배당 세금 말고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도 세금을 떼나요? IRP 실제로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 없습니다. 배당은 당연히 세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해외 주식 시세 차익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죠.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주식,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세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별님 연금이 어려울 때마다 방송 보면서 배웁니다. 천재 감사합니다. 자, 황미수님 개인 퇴직연금 한도가 600인가요? 몰랐네요. 자, IRP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개인적으로 연간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900만 원. 납입은 1,8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별님 명쾌 감사합니다. 청학도님 안녕하십니까? 별님 명쾌한 결단 감사합니다. 자, 김정민님 국민연금 이번 달 2월 의무납부 종료십니다. 이제 60세 되셨군요. 3월 이미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하시는 거죠. 현재 급여는 임금 피크제로 급여 반절로 계속 근무 예정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반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임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까지 가입한 평균 금액으로 가입할까요? 자, 김정민님 60세가 지나셔가지고 의무납부는 종료하셨는데 내가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더 내고 싶으신 겁니다. 국민연금을. 그런데 소득이 없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할 수 있다면 평균 정도의 금액으로 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민님께서는 계속 급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신고된 소득이 있으십니다. 신고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을 정할 수 없고 신고된 금액의 9%를 임의계속가입으로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고된 금액이 있으시니까 그 금액의 9%를 하시는 거니까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님 반갑습니다. 토시에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꼬박꼬박 모아서 적금 있었는데요. 자식 때문에 해약하게 돼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때 박사님들 하시던 말씀. 예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곳,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렇죠. 연금 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끝까지 모으고 안전한 노후 만지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셨다가 누가 달라, 빌려달라, 자식이 좀 엄마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약 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빼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뺄 수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크래코코 말티사랑님, 네, 제가 복리 3% 연금보험인데 납입 다 끝났고 추가 납입으로 20만 원 계속 넣을까요? 아니면 최저 7% 새로 20만 원 넣을까요? 제 나이 45세입니다. 너무 고민돼요? 뭘 고민하십시오? 이건 내가 사실 지금 현재 가입하신 상품, 납입이 끝난 상품이 연복리 3%를 상품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들이 달리긴 하지만 7%, 8%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저금리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새 상품 하시는 것이 훨씬 연금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은 내가 내고 싶어서 낼 수 있고 내기 싫으면 안 낼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적정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래커코 앤 말티사라님께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꾸준하게 5년, 10년을 더 낼 수 있다 그러시면 당연히 7%, 8% 최저보증연금 하시니 좋고 그렇지 않고 결국은 넣다가 내가 못 넣을 것 같고 중간에 깰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 있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사실상 7%, 8%를 해봐야 결국 중간에 해지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할 필요 없다. 그냥 기존 상품에다가 추가 납입하는 게 낫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왕 연금을 하실 거면 큰 맘 먹고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허영훈님 반갑습니다. 현재 만 67세입니다. 1억 원 목돈을 일시납연금에 가입해서 만 80세에 종신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죠. 1억 원 여유가 있으시고 특히 비과세 한도가 아직 쓰지 않으셨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월 150만 원씩 납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돈으로 1억 원 납입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 비과세 한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일시불로 납입하셔가지고 일정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거치하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엄청난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거고 지금 허영원님께서 80세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80세에 받아봐야 내가 몇 년 받고 가겠냐 조만간 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조만간 간다고 하셔도
한 푼도 버리는 거 없이,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내가지고 1억을 넣어서 그것이 2억이 됐는데 거기서 연금을 내가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사망하셨다. 그러면 원금 1억에다가 쌓여진 이자까지 해가지고 총 2억에서 내가 받아간 연금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연금. 이것이 바로 최저보증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도 유리하고 혹시 못 받고 남은 금액을 물려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있으시다면 강추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1억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1억 원이 목돈이 있으신데 이 목돈 가지고 주식 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적립식으로 산다. 이건 모르겠지만 1억 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변동성이 커지고 나이가 지금 60대, 70대신데 주식한다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거, 물론 내가 1억을 가지고 집을 사겠다. 집 사셔야죠. 이거 1억 가지고 내가 뭐 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예금으로 가입하겠다. 하셔야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겠다면 최저보증연금이 최고입니다. 자, 신데렐라님 일시로 받을지 아까 끊겼죠? 자, 신데렐라님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지? 이렇게 말을 끊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찾기가 쉽지 않는데요. 72년생 주부시고 국민연금 최고구간 납부하고 계시고 월 150만 원 수령 예정이시고 또 가입하고 계시고, 자, 이런 우리 신데렐라님께서 일시로 받을지 2,400만 원 수령 예정이신데 연금 전환시 바로 계시면 과세 10년 거치하면 비과세 수령 가능합니다. 네, 그렇네요. 작년 10월 K사 7% 월 150만 원 불입 중인데 연금 전환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 국민연금 금액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사실 우리 신데렐라님 이런 복잡한 내용, 지금 상품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점들을 이거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셔가지고 종합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월 1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쓰고 계신다면 지금 그 연금을 전환하실 때 연금 전환됐을 때 이것이 새로 이제 과세 한도를 잡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과세 과세해 봐서 비과세 한도가 있으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없으면 얘는 과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부생명 상품은 연금이 아니라면 얘는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상품명과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딱 이렇게 내용만 받고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밝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국민연금은 뭐 55만 5,300원 내시는데 이게 이제 72년생이신데 뭐 국민연금은 뭐 낼 수 있을 만큼 주부인데 지금 최고 금액 내고 계신 거거든요. 네. 최고 금액 내시면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대신에 적게 내시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내시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내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신데렐라님 본인도 상담해야 되지만 본인 남편분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편적으로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요.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게 되면 종합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님, 뺄 수 없어야 그렇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니다님,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61세인데 직장에 다닙니다. 네. 연금을 이제 다 넣었고, 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가입을 1년 가까이 넣고 있는데, 지난번 3개월 알아보러 하셔서 물어봤더니, 194개월, 이미 가입하는 액수는 55만 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급여를 받고 있어 소득공제 받는 게 나을지, 그만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일단, 3개월 수가 194개월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제가 들어본 조건 중에서는 굉장히 최악입니다, 사실. 보통 못해도 140개월, 150개월 이내인데 지금 180개월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원금 회복하는데 15년, 16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임의계속 가입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니다님 소득공제 받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55만원 지금 최고 구간 내고 계신데 55만원씩 연간 한 650만원 넣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러면 제니다님 요번에 지금 올해의 그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연봉이 뭐 한 2, 3천 밖에 안 돼가지고 소득세율이 낮다. 그러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니사님께서 소득이 높게 책정이 되셔가지고 그 똑같이 국민연금 납입한 보험료 연간 한 650만 되는 보험료, 이 보험료에 대해서 그 소득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만약에 세율이 50%인 사람이 최고 거의 요즘 49.5까지 나오니까 50%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넣어서 소득공제 받게 되면 650만 원 넣었을 때 실제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받는 금액이 325만 원입니다. 절반을 돌려받으니까. 자, 이거는 대박이죠, 사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
지금 임의계속까지 파셔야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월수가 194개월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액을 줄이면 3개월수는 좀 더 유리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소득이 있으니까 금액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all or nothing,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지 얼마를 넣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판단해 보시고, 크게 소득공제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냥 안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개월수 194개월 너무 깁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자, 주준님 반갑습니다. 장혜숙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행복한나님, 56세인데 60세까지 회사 다닐 예정인 경우 은퇴 후부터 개인연금 받는 게 나은 거죠? 개인연금은요, 은퇴 후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늦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60세 하실 건데 60세부터 개인연금 받으시면 안 돼요. 60세, 아직 60세가 무슨 60세는 아직 젊은 나이지. 60세 창창한 나이. 그죠? 네. 물론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한다, 그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60세도 아직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을 이제 규정하는 노인 연령이 65세 아닙니까? 65세. 그러니까 60세는 노인이 아니고 청년이야, 청년. 65세고요. 이걸 70세로 늦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70세가 돼야 노인이고 70세쯤 돼야 이제 노인이어서 은퇴를 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세부터 은퇴하시면 안 되고,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개인연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시는 거 좋겠지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다른 잡을 찾으셔가지고 뭐 취미라도 하시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버시는 것,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좀 뭐 일자리가 없는데요, 내가 할 일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83세신데도 동네 구청에 가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 가가지고 하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찾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 많으니까 그냥 안 할 뿐인 거지. 찾으면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받고, 그거 일 안 하고 개인연금 쓰면 안 돼요? 아니, 돈이 남으면 왜 이래요? 돈이 남으면 당연히 연금 받아 써야지. 뭐 연금만 있게 해서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막 임대소득도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 쓰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많지 않고 동일한 재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재원을 가지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살려면 일찍 개시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가 건강할 때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을 좀 늦춰서 오히려 70세 이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아니, 뭐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어서 7, 80대에서 놀아서 뭐합니까? 일찍 놀 수 있을 때 놀아야지. 라고 하시는데, 놀 수 있을 때 노시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여유 있으면 뭐 60도 놀아, 50도 놀아, 40도 놀아야지. 인생 내내 놀아야지.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놀아봐. 노는 것도 지겨워. 이제 노는 것도. 아시겠죠? 한 3개월만 놀면 지겹습니다. 결국은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후의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라고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미 다 검증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행복한나님,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찌맘님, 연금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은 수익률과의 싸움이 아니라 수명과의 싸움이다. 연금은 수익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술, 담배 끊고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명을 늘리면 여러분이 연금 엄청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종신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금은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명에 투자하는 것, 수명을 늘리는 것, 이것이 연금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여러분이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고 연금은 어떻게든 수익률 많이 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연금 불려야지. 그래서 뭐 ETF 투자해가지고 야,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냐, 올랐냐 떨어졌냐, 야, 수익률 얼마나 났냐, 야, 나는 저기 뭐 미국 미장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50% 벌었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연금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나이 70, 80, 90 되셔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미국 주식 투자? 안 돼요. 특히 미국 주식은 밤에 해야 돼. 밤에 잠 못 자. 그러다가 쓰러져. 아시겠습니까? 네. 나 때가 되면 자야죠.
자, 청학동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 또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야. 또 나왔네, 그치? 리찌맘님 또 잔소리 그죠? 네, 잔소리 같이 보이지만 네, 잔소리 또 계속 들어야지 이제 세뇌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별님 장기 시청 결과 박사님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장기 시청하셨군요. 연금전도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박이섭님 반갑습니다. 보라매님, 남편은 공무원연금, 저는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남편과 사별 후에는 제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도 받고 제 거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배우자는 국민연금이면 살아계시면 두 분 다 받고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중복 수령 안 되고요. 공무원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영수님 안녕하세요. 지각이시네요. 아니, 지각 괜찮습니다. 좀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주님, 연금저축계좌에서 적금 운영도 가능한지요? 예, 연금저축계좌는 적금 안 되고요. IRP 내에서 가능합니다. IRP. 연금저축계좌는 일반 기본적으로 펀드, 은행에서 연금 신탁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로 운용되는 것이고,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는 펀드, 채권형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셔야 됩니다. ETF 같은 거. 적금 운용하시려면 IRP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남님, 연금박사님 61년생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고 보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렇죠. 연금이 노후 대책으로 최고라는데 공감합니다. 자, 우리 신용남님,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드릴게요. 연금이 노후 대책으로 최고인데 종신연금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국민연금도 종신연금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든든한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10년간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64세인데 74세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연금이 노후대책으로 최고지만 이 국민연금을 수급받으시면서 가장 든든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금액이 종신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카르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ISA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씩 입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개설해 놓은 해부터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설해 놓고 만 원이라도 입금시켜야 2천만 원씩 입금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 개설 시점부터인 거예요? 아닙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이고요. 나중에 3년에 6천만 원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누적이 가능합니다. 누적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만 원, 안 만 원 상관없이 가입하시고 나서 넣으실 수 있는데, 뭐 마지막에 6천만 원 넣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누적은 가능하다. 자, 황무수님, 의무 납부 기간이 2월 종료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35만 원씩 4년간 불입하라는데 계속 가입이 유리할까요? 저는 계속 근로 중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차라리 계속연금 종료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연금이 뭐지? 아, 임의계속 가입. 네. 자, 일단 2월에 종료하시고 나면 임의계속 가입을 하시라는데, 자, 퇴직연금 불입? 계속연금 종료? 자, 일단 그럼 한 달에 35만 원씩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연금에 불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에 35만 원씩 4년간 불입하시게 되면 연금이 아까 3개월수에 따라서 얼마나 좋을지는 사실 대략적으로 봐서 그렇게 좋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으나 35만 원씩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걸로 거기서 그냥 보나마나 뭐 그냥 예적금에 불입하겠죠. 아니면 그걸로 뭐 ETF 펀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지만 퇴직연금은 쌓아놓은 금액을 뺐으면 끝입니다. 35만 원씩 1년이면 420만 원 곱하기 4년이니까 1680만 원. 1680만 원 내 인생에서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뺏쓰기 시작하면 글쎄 몇 달 못 뺏으고 다 끝난 돈입니다.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 금액을 얼마를 받던 그 금액을 종신토록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익에 대한 고민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연금에 불입하시게 되면 수익률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불입하시게 되면 수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쉽겠어요? 수익률 내는 게 쉬워요? 오래 사는 게 쉬워요? 선택하십시오. 자, 다이어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만 가능한가요? 자,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 아니죠. 자녀공제? 이거 연말정산 자녀공제 뭐더라? 아니, 그죠? 네, 미성년자만 가능하겠죠. 미성년자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소득이 없는 자녀 가능합니다. 아이가 30살까지 가능할걸요, 아마? 아이가 뭐 25살이 하더라도 얘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썰리님. 금융공단에 문의했더니 임의 계속 가입은 금액을 올려서 가입해도 된다고 상담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재 근무 중이면 제가 금액을 올려서 가입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현재 근무 중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의 9%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공단에서 왜 그렇게 문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마음대로 내실 수 있지만 소득이 연금,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계속 있다면,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근데 우리 선생님 직장,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일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런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면 더 올려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참고 가입 대상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자,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로터스님 64년생으로 이미 계속 가입 중인데 63세가 되면 1, 2년 연기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이미 계속 가입 중인데 연기, 그러니까 연금 받을 나이 63세부터 받으시죠. 3세부터 5년간, 최대 5년간 연기할 수도 있고요. 연기는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한 달 연기도 가능하고, 6개월 연기도 가능하고, 1년 연기도 가능하고, 1년 6개월 연기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정해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연금 받을 수도 있고요. 받다가 다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 이후 5년 동안은 내가 연기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은행에서 D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개인 IRP를 하고 있는 증권사로 제가 이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퇴직연금이 지금 은행에서 DC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DC형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재직 중이시라는 겁니다. 재직 중. 개인 IRP로 이전하시려면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DC형을 내가 가입하고 있으면서 DC형 계좌 내에서 DC형 회사를 증권사, 보험사, 은행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DC형 내에서. 다만 옮기시려면 지금 우리님이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 돼요. 제휴된 사업자가. 만약에 우리 회사는 회사가 조그매가지고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옮길 수 없고요. 우리 회사가 뭐 삼성생명하고 돼 있고 미래에셋 증권하고 돼 있고 뭐 신한은행하고 돼 있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신 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DC형 계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대부분 퇴직연금들은 옮겨봐야 그게 그거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DC형 계좌를 옮기신다고 하시는데 옮겨봐야 말씀드릴게요. 이마트가 싫어서 홈플러스 가고 홈플러스가 싫어서 롯데마트 가고 이런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DC형으로 되어 있는데 증권사로 옮긴다고 상품의 스펙은 굉장히 넓어지지만 사실 그렇다고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사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회사에 증권사와 퇴직연금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옮길 수 없고요. IRP를 옮기실 수는 없습니다. IRP를 옮기려면 퇴직한 이후에 IRP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한 다님 도움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신원장님, 직장 생활하면서 27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쉬면서 연금을 못 넣은 상태입니다. 67년 1월생입니다. 나중에 추후납부해서 낼 예정입니다. 네. 예정 금액은 54만 원, 나중에 임의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네요. 자, 67년생이시고요. 나중에 추후납부 하셔야죠. 네. 예정 금액은 54만, 지금 이제 연금 예정 수령이 54만 원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연금액이 높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납부 하셔야 되고 임의 계속 가입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쉬시는 중이라면 주부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임의 가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60세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지역 가입자로 내셔야 되거든요. 내실 건 내시고 그렇게 해서 추후납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의 계속 가입까지 해서 연금액을 꼭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많이 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드리겠지만 뭐 한 달에 1, 20만 원씩 꾸준하게 내면 낸 돈 대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게 국민연금이니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도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두 개를 10년 이상 갖고 있는데 연금저축을 수령하면서 IRP 최대 900만 원 납부해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자, 일단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하는 것이고요. 자, 연금저축이든 IRP든 개시와 불입은 서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쌓여있는 연금 계좌를 연금저축 IRP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으면서 내가 또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고 싶으면 IRP든 연금저축이든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입하시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얘는 연금 수령하고 얘는 불입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에다가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얘는 받고 얘는 넣고 또 얘는 받고 얘는 넣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 80, 90이 돼도 소득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설해서 불입해가지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진이사님 연봉 소득세율이 35% 구간인데 이미 가입 연 650만 원 넣으면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절약을 알 수 있을지요? 전 계산이 안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요. 자, 연봉의 소득세율이 35%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이십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소득금액 과세표준 기준으로 8,800만 원 넘어가신 분이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35% 구간의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만약에 이미 가입을 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넣어서 납입한 금액,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시거든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자, 소득공제가 되면 내신 650만 원을 그 연봉에서 과세표준에서 빼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35% 구간에 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650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650을 빼드리는 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1억 곱하기 35%를 해야 되는데 1억에서 650을 뺀 9,350 곱하기 35%가 세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 650만 원 곱하기 35%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얼마냐? 650만 원 곱하기 35%. 얼마죠? 대략 6, 38, 5, 35, 6, 35, 한 220만 원? 네. 자, 2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계산기 해오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제니다님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있는 650 적으셨죠? 35 적으셨죠? 650 곱하기 35 하시게 되면 세금 환급액 나오고요. 거기다가 주민세도 환급받으시잖아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추가로 10% 환급받으시니까 38.5 환급받으시는 거죠. 자, 이은경님 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자영업하고 61년생으로 국민연금 50만 원 받고 있고 저는 71년생으로 아주 오래전 22개월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 살려야 할까요? 나이 차가 있는 부부이고 간이가세 사업자입니다. 네. 자, 일단 남편하고 10년 연금 차이 나시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이은경님 국민연금 납부하십시오. 네. 자, 왜 그러냐? 일단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차이가 나면 부인께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넣으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남편 연금으로 사실 수 있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외람되지만 우리 남편께서 70, 80에 돌아가셔도 내 나이는 60,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가 되면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 간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 갭이 큰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크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남편 연금 살고 남편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아야 되고 그때가 되면 내 본인 연금 못 받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인경님은 국민연금 자체 남편분이 50만 원 얼마 안 돼요. 남편분이 한 200만 원 연금 받으시다면 부인은 들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면 그 200만 원 살고 내가 여기서 부인께서 열심히 넣어가지고 3, 40만 원 받아봐야 사실 연금액에 도움도 안 되고 이거 만약에 남편분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은 100만 원 넘게 받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이은경님께서 71년생, 아직 50대 이제 초중반이시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연금 살리시고 추후납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넣으셔가지고 본인 연금을 최소 50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남편하고 100년 해로 하시고요.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크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이은경님 본인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소득세가 발생하신다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은경님 원래는 이렇게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크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나이가 적으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남편 연금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 연금 충분히 넣으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나나님 안녕하세요. 임의계속 가입 9만 원에다가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더 올려낼 수 있는지요? 네, 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이 없다면 내가 내고 싶은 금액을 더 올려서 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자 더 낼 수 있으니까 더 내십시오. 네. 자, 리운케이님 반갑습니다. 정님 어쩜 그렇게 맞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 살아보면 오래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비슷한 점으로 다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네. 아직 인생 경험이 짧은 애들이 뭐 이런 좋네, 저게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다 예전에 뭐 현인들이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뭐 공자의 논어, 맹자, 뭐 장자, 뭐 도덕경, 물론 수많은 그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전들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인데 지금도 읽히고 있고 지금도 읽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는 말이라고 되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살아보면 인간이 깨닫게 되는 진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제가 책을 쓰면서 부자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지금도 기억나? 이 부자강이라는 책이 이게 언제 쓴 책이냐면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옵니다. 이거 2007년도, 8년도에 쓴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쓴 책, 17년 전. 그러니까 연금 박사가 30대 중반에 쓴 책이에요. 네. 자, 근데 제가 이 뒤에다가 뭐라고 쓰니 이렇게 썼어요. 보이세요, 여기? 네, 저는 이게 정말 목표입니다.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 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100년 후에 읽어도 맞는 얘기네. 라는 이야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책에 쓴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 이 책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20년째.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근데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그전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못 깨닫다가. 이해되시겠죠? 자, 결국은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 할 때 생각해 보실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 10년, 20년, 50년 뒤에도 똑같이 들어도 아무 부끄러움 없는 얘기인가. 이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상한 스피커들 나와가지고 다 뭐 지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100번을 곱씹어 봤을 때 이 얘기가 진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를 잘 하고 해야죠. 자, 연금 박사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 의견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지금 라이브 방송만 4년째 하고 있고요. 연금 박사 채널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책 강의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20년간 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틀렸으면 벌써 이 업계에서 사라졌어야 돼. 감사합니다. 자, 썰리님 남편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타는 금액은 여유 금액입니다. 20년 9월까지 연기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여유 있으시죠? 여유 있으면 당연히 연기하셔야죠. 특히 근무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지금 연금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쓰지도 않을 바에 왜 받아요? 자, 천천히님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6월 65세 정년퇴직을 합니다. IRP 연금 개시하려고 하는데 올해 입금한 금액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6월에 하시는 거니까 올 6월까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뭐 연금 개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올 연말 때 연말정산 세제 혜택 당연히 받으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돌려 얘기하면 올해 6월까지 벌어두신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퇴직을 한 이후에도 올해 말에 연말정산 세금 더 내셔야 된다는 종합 연말정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안 내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연말정산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금과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자, 맑은 샘물님. 아이고, 이거였지? 질문이 많네. 몇 시야? 자, 맑은 샘물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퇴직연금 55세가 지나서 연금 계시는데 돈 필요 없이 인출 신청할 때 금액 상관없이 인출 때마다 얼마 세금 떼고 주나요? 자, 퇴직연금에서 연금 개시하셨다는 거죠. 그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 퇴직금 원금이라면
퇴직하실 시점에 정해졌던 퇴직 소득 세율이 있습니다. 그 세율을 떼고 줍니다. 거기서 연금 계셨으니까 그 세율에서 30% 할인 받겠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 퇴직금 원금이 아니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라면 그 돈에 대해서는 5.5% 세금 떼고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김성철님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가 55세인데 최저연금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아유, 55세면 젊습니다. 지금 60세, 65세도 가입하는데 지금부터 충분히 가입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연금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부족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문의를 하시려면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금 전문 상담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 모르면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황미수님 무지무지 고민되셨죠?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김지사님 40대인데 국민연금 계속 가입해도 될까요? 40대 국민연금 일단 하긴 해야죠. 네. 의무가입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40대 뭐 애매하다. 애매해. 20, 30대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된다니까 어쨌든 개혁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원님 오늘 상담 받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꽃땅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다가구 주택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하면 월세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데 괜찮은 거인가요? 자, 일단 다가구 주택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이 되나? 네, 가입은 되시겠지만 그게 아마 내 집에서 뭐죠? 하나의 다가구면 하나인가? 이건 제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집으로 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에서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뭐 월세 줘가지고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네. 다만 받을 수 있는데 그 월세를 내는 사람이 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같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 한번 주택금융공사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 집으로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게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아마 안 될 거고요. 그죠? 자, 이종나로님 감사합니다. 얀웬리님 초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해 중간에 한 5개월 쉬었습니다. 65세 전에 약 5개월 추후 납부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5개월 추후 납부 기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게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65세 연금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이종나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일이님 잘 이해했습니다. 왠지 혼나는 것 같은 박사님 설명들 감사합니다. 제가 혼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네. 자, 도다리님 명쾌 감사합니다. 영알님. 네. 3년 후 퇴직하며 월급은 그동안 은행에 예금만 했는데 이제는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두 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IRP와 연금저축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은행에서 할 것이냐, 증권사 할 것이냐, 보험사 할 것이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은 약간 공격적이면서 뭐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IRP는 그런 게 별로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본질을 따지자면 그냥 IRP 가입하셔서 연간 900만 원 내시고 그죠? 거기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또 주식형 자산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쌓으신 다음에 이미 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5년만 채우시면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는 연금저축과 IRP는 사실 거의 유사한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IRP 연금저축 말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김재수님 이미 가입 9만원 내고 있습니다. 개혁안으로 9에서 13%로 변경되면 13만원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나중에 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자, 일단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소득 대비 13% 만약에 내일부터 내라. 물론 그러지 않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3만원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내는 돈이 올라가는 것이고 연금액이 올라가려면 소득대체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개혁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올라가는 것과 연금액 올라가는 것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대체율이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 BRC님 아까 언급하신 연발정산 자녀공제는 자녀 나이 만 20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세무 공무원 아니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못 봤나 그러면? 네. 20세가 넘어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 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 이은혜님. 국민연금 예전 금액이 어느 정도면 평균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예전 금액 어느 정도? 국민연금, 물론 몇 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몇 살. 이은영님. 지금 예를 들면 6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60세가 넘으신 분들,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0만원, 뭐 7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50대, 60대로만 이렇게 꾸준하게 내오신 분들은 막 150, 200씩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딱 평균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도 굉장히 좀 에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 국민의 평균이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와 그냥 사업하셨던 분들, 뭐 주부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을 보기 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님. 현재 국민연금 제외하고 개인연금만으로 현재 월 500인데 일시납 연금으로 계속 가입해서 더 800까지 늘리고 싶은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시납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한도가 물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 타실 때 세금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한도를 초과해서 과세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에 또 바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늦춰주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없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김현수님 대표님, 오늘은 칼퇴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칼퇴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질문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자, 김혜피님 안녕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2025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개인연금 IRP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매월 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1번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 방법으로 일반 은행과 개인연금 IRP 계좌가 다른가요? 네. 아니,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데 일반 은행으로 받으시는 거죠. 개인 연금 IRP 계좌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면 그냥 일반 은행으로 받으시는 거고, 그거를 IRP에 내가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IRP 계좌로 연금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퇴직수당을 개인 IRP 계좌로 넣어두려고 좋을까요? 퇴직수당 개인 IRP를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퇴직수당 자체가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 IRP를 넣으셔서 받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개인 IRP에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에 대한 절세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퇴직수당을 굳이 개인 IRP로 공무원 퇴직수당 뭐 그래봐야 공무원들은 퇴직수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많지도 않고 세금도 없는 퇴직수당을 굳이 개인 IRP로 받으셔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일반 계좌로 받아서 개인 IRP 계좌 제가 입금 가능한지요? 네, 일단 바로 IRP를 받으셔도 되고 일반 계좌로 받았다가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60일이 지나시면 통으로는 안 되고 그냥 개인 불입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혜피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로 문의하셔서 종합적인 상담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연금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한번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삼태님 아들이 8급 공무원 6년 차인데 기여금을 월 36만 원 납부하는데 말문이 막히네요. 네. 저도 공직 정년퇴직하고 지금 연금 380만 원 월 수령해도 기여금은 50만 원에서 납부한 적이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많은 기여금을 넣어도 연금은 반으로 줄어든다니 국민연금보다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내는 거 소득의 9%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받으시면 36만 원 세금 내셔야 되고 대신에 국가가 또 9%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72만 원 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공무원연금도 지금 개혁이 돼가지고 그렇게 과거처럼 유리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무원연금은 납입기간이 워낙에 길고 납입금액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성비가 뭐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무원연금 제일 좋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님 안녕하십니까? 로터스님 남편이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인데 공무원 되기 전에 66개월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41개월은 반환 일시금 받았고 25개월은 남아있어요.
정년이 65세라 퇴직 후 공적연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받으려 하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41개월 반환 일시금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5. 자, 일단, 이건 되게 어려운데요, 문제가? 일단,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25개월 가입한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살아있기 때문에, 65세에 퇴직하신 이후에, 공적연금 연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불입하셔가지고, 그래서 국민연금 10년 채워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1개월 반환 받으신 이거를 반납할 일반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이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걸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되게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반환 일시금 받았으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 가입하셨구나. 새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반환 일시금 받은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 과거에 해지했던 것을 안 살리셨네. 이거 지금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국민연금공단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주네. 이런 경우 되게 특이하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공적연금 연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그냥 마저 채워가지고 국민연금 따로 받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공적연금을 연계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좀 불리해지는 게 있는데 이미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제가 정년 퇴직한 나이 또 공무원연금 수령한 나이 이런 걸 좀 다 파악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꼭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이게 방정식입니다. 그죠? 네, 이분이 지금 몇 살이신지 제가 좀 모르겠지만, 네, 언제 퇴직하느냐, 그 다음에 연금 개시 연령이 언제냐, 다 다르거든요. 네. 자, 솔리님, 나중에 국민연금 본인 거를 선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 60%에서 30%를 선택하여 수령하는 게 맞죠? 네. 국민연금 본인 거 선택하시게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에게 30%, 60%에 30%, 그러니까 18% 받는 겁니다. 자, 강인배님 안녕하세요. IRP를 종신으로 받으려면 생명보험으로 옮기면 3%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금액은 몇 억에 대해 어느 정도 수령할 것 같은데 확정액인가요? 아니면 수익률 따라 매년 달라진가요? 네, 일단 생명보험사의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옮기셔가지고 연금 받으면 종신연금은 가능하나 실제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은 공시이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조금씩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률은 아니고요. 그냥 공시이율이니까 은행이 이자율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좀 더 나오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조금 더 낮게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변동하는 건 아닙니다. 김난자님, 선생님 임계는 최대 몇 년까지인가요? 이게 뭐지? 선생님 임기? 학교 선생님? 네, 이거 질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 애써님, 공부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60세부터 국민연금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네, 연금은 평균 수명을 이상 사신다면 정상 연령에 받거나 연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애써님, 52세시잖아요. 너무 일찍 받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네, 최대한 늦게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자, 도도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퇴직금제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퇴직금 정도로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 경우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 지금 있잖아요. 퇴직연금제도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네, 권고입니다. 권고.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의무화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국가가 권고하고 있고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아시겠죠? 자, 정현님 반갑습니다. 네, 부동님 3개월수 6년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소페이리님 반갑습니다. 안병희님 감사합니다. 김혜피님 감사합니다. 문의 주십시오. 너구리님, 최저보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예금자보험 1억이 언제쯤 시행될까요? 네, 아마 올 하반기쯤 시행될 겁니다. 근데 최저보증연금은 기본적으로 예금자보 안 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되는 상품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요. 예금자보가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구리님, 최저보증연금 지금 가입하면 예금자보 2억 소급 적용 가능할까요? 네. 예금자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예금자 보험은 소급 적용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 금융회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융회사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가입한 상품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에 가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대신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건 전액 돌려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솔리님, 내 가족이 완전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4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만났을까요? 진작에 만났으면 남편 국민연금 5년 연기했을 텐데 안타까워요. 자, 우리 솔리님 감사합니다. 저희 팬이 되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안타까우시다면 아직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잘못 활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연금 박사 구독해라. 연금에 대해서 공부해라. 연금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솔리님께서 주변에 많이 전도해 주시는 것이 또 나중에 또 4년, 5년 후에 후회하신 분들을 또 우리가 만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을 가입하셔야지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영근님 감사합니다. 자, 박영근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신랑이 퇴직하고 국민연금 2년 일찍 개시했어요. 월 130만 원 받고요. 연 2천 넘으면 종합과세라서 피보험자도 안 된다는데 퇴직금 받는 은행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보험자가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될까요? 네. 자, 일단 월 130만 원 받으면 연 2천 넘으면 종합과세가 아니고요. 원래 종합과세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줄이시는 거 좋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국민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퇴직금 받은 돈 은행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시려면 소득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또 얼마인지를 봐야죠. 그 조건만 맞을 수 있으면, 뭐, 퇴직금, 은행이 뭐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문제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은날개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저보장연금 거치형 일시납으로 3천만 원 납입했는데, 추가 납입으로 3천만 원 납입해서 비과세 유지될까요? 한도가 있으시다면 1억까지는 추가적으로 불입해서 한 1억까지 채우시면 비과세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임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임계라는 게 뭐지? 네. 아, 임의 계속 가입? 이렇게 좀, 네, 그런 건가요? 네. 임의 계속 가입은 연금 개시 나이까지. 연금 내가 63세다, 63세까지. 아시겠죠? 네.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찬희님 감사합니다. 네, 꼬북치님 공무원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올해 168만 원 올랐는데 그럼 피부양자 탈락될까요? 네, 탈락입니다. 탈락. 네, 어쩔 수 없죠. 이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됐지만 연금액이 오르는 바람에 탈락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피부양자 되려고 노력해도 결국 언젠간 탈락한다. 솔리님 전도 감사합니다. 오승님 감사합니다. 찬희님 퇴직연금 연금주 150 수령직이시네요. 그죠? 네. 150 잘하고 계십니다. 김혜피님 감사합니다. 솔리님 종신연금은 일시납과 월납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요즘은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있으시면 일시금으로, 적립식을 가능하시면 월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시금 내는 것보다 적립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좋아졌습니다. 자, 주인사님 감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채기가 나온 거고요. 감기 아니고 감기 안 걸리려고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자,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하루도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주시는 것이 저한테도 큰 공부가 되고 도움되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의 연금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알아가게 되고 더 잘 준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이 준비돼서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질문 주시고 계신데 일찍 오셔가지고 9시부터 질문 주시면 최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니 거의가 아니지,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박사 채널이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서 궁금한 점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연금 잘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되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돈맥 경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하면 대한민국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게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즈님 63년생 의무가입 끝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9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해서 급여 받고 있는데 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26만 상환된다고 임의계속가입 해지해야 할까요? 그런데 뭐 낼 거 내십시오. 63년생이시면 한 20만원 내시면 연금 좋으니까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모든 궁금증 혹시 조금 더 부족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요즘 날씨가 이제 지난주 추웠다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눈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올 겨울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좀 날이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는 느낌으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사업도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그리고 연금 준비 더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연금 박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이님, 연금저축 퇴직연금 150 수령 중 국민연금 15개월 단계에서 160 수령 중 종합소득세 전환될까요? 네, 연금저축 퇴직연금 상관없고요. 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인데 세금 관계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종합과세 됩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상관없고요. 네, 국민연금만 해당되니까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늦게 마지막에 주신 질문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속 시원하게 싹싹싹 다 답변드린 연금박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